여성분들 중에 솔직히 저는 이분이 제일 쎄하거든요. 대부분의 여자 좀 만나본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성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남녀 성차별적인 발언이라고 조금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솔직히 여자는 좀 이번 기수를 보면서 또 PD님의 악의가 느껴졌는데요. 제가 그랬었죠. 나는 솔로에 그 이력서를 넣고 통과하신 분들이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고. 네, 나는 솔로 32기 돌싱 특집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1기 나글놀이 특집의 여운이 너무 강해가지고 제가 이번 32기가 돌싱 특집인데도 불구하고 첫 화 리뷰를 건너 뛰어버렸어요. 이게 도파민이 원래 진짜 너무 머리 꼭대기까지 오르면은 현자 타임이 길게 가잖아요. 그래서 현자 타임을 제가 한 일주일 넘게 겪다가 이제 부랴부랴 지금 이제 32기가 첫 화하고 두 번째 화까지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첫 화, 두 번째 화를 제가 몰아보고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좀 요약하는 식으로 방송을 진행해 볼게요. 왜냐면은 다들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이번 기수를 안 보신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기수의 여파가 너무 커가지고 되게 피곤하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아직도 이 32기를 시작 안 하신 분들이 많아서, 아직까지 그 1, 2화를 안 보신 분들은 오늘 제 영상만 보시고 3화부터 따라갈 수 있도록 여태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팩트가 없었던 출연자부터 조금 이제 소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기수는 전체적으로 여자들의 비주얼이 남자들의 비주얼보다 훨씬 좋긴 합니다.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좀 꾸밀 줄 안다 싶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나마 이 영수님께서 키가 180 중반대인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키도 엄청 크시고 좀 나름대로 자기 나이대에 비해 가지고 트렌치코트도 입고 막 이러고 오시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를 숨기기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비주얼만 보고 와, 저 남자 진짜 개쩐다 하는 지난 기수 경수 같은 남자는 솔직히 없어 보이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모가 상당히 상향 평준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없었던 분들부터 차례대로 소거를 좀 해보면요. 일단은 영식님, 이 영식님이라는 분은 딱 그 인상만 봐도 굉장히 선해 보여요. 사람이 부산 남자라고 하시고 87년생이시라고 합니다. 직업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나 한의원 같은 데를 대상으로 의료 시스템 영업 컨설팅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영업직이신 거죠. 이분은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분이랑 만난 지 3개월 정도 됐을 때 혼전 임신이 돼가지고, 그 당시 때가 본인이 이제 대학생 때였는데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조기 졸업을 한 다음에 일을 바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기간은 이제 5년 지속을 하셨고요. 이제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상당히 저는 성숙한 분이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이분은 그냥 인상대로 보여요. 굉장히 선하고 그 하시는 말씀이 내가 좀 더 참았다면 잘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아 성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제가 돌싱 특집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진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보통 끼리끼리 만나고요. 이혼을 할 때도 쌍방과실입니다. 진짜 특수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무슨 진짜 막 남자가 여자 손찌검하고 막 이런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그리고 솔직히 이거 제가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소신 발언을 좀 하자면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남자가 여자한테 폭력을 휘두르면 안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남자만 잘못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긁고 긁다가 남자 속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속이 터져도 손찌검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결혼 기간을 지금 5년을 지났으면 5년 동안 자기가 분명히 억울한 것도 많고 피해를 입은 것도 많고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혼하고 나니까 내가 좀 더 참았으면 잘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 부분에서, 아, 이분은 그래도 인격적으로 괜찮으신 분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혼한 지가 지금 10년 차라고 하시는데, 부모님하고 지금 중학교 1학년 된 아드님을 키우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상당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분의 전처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별로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선진국이라면은 보통의 경우는요, 여자가 도박을 했어도 여자가 내 애는 내가 키우고 싶다고 그러면은 보통 양육권이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가 진짜 웬만한 끔찍한 흉악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요, 엄마의 의지대로 애가 가거든요. 근데 애엄마라는 여자가 남편한테 자식을 떠맡긴 이거 하나만 봐도 이 결혼 생활이 어땠을지 전 솔직히 유추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애를 안 낳아 보신 분들은 이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를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애 때문에 이혼을 못 한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제 남자고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들을 안 보고 사는 거는 상상조차도 못 하겠거든요. 대부분의 부모가 이래요. 제가 무슨 뭐 부성애가 어마어마하고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혼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 애 보고 싶어가지고 아주 미쳐버려요. 그래서 보통은 이혼을 하면요, 서로가 내가 애를 키우겠다고 싸웁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애를 낳아보기 전에는 사람들이 애를 이제 짐짝 취급을 해요. 왜냐면은 재혼을 할 때 애라는 게 상당히 큰 걸림돌이잖아요. 재혼이든 연애든 하고 막 이럴 때. 그래서 저도 이제 애를 낳아보기 전에는 애가 딸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애 딸린 뭐 호래비, 애 딸린 돌싱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 그래서 저는 그게 애라는 게 굉장히 인생의 짐짝이라고 철이 없을 때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이혼한 사람들 보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애를 키우려고 합니다. 전 남편이 싫은 건 싫은 거고 애는 어떻게든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도 전 표현하기 싫어요. 그게 정상적인 부모거든요. 근데 자기가 애를 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한테 떠맡겼다는 것부터가 저는 그 여자의 인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식님이,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첫인상 한 표도 못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표를 받았어요. 영숙님이라는 분한테 한 표를 받았는데 이게 상당히 의외였던 게, 영숙님이 지금 첫인상 선택에서 남자들한테 3표를 받아가지고 인기녀입니다. 완전히 1등 인기녀인데 영식님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게 영숙님이 영식님을 고르면서 하셨던 말이 상당히 슬펐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영숙님이 영식님을 선택하고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제 취향대로 골랐었다가 데였던 적이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정신 차리고 취향을 좀 바꿔보려고요 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남자들이 절대 들으면 안 되는 말이긴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하는 말이 이거야. 내가 여태까지 내가 가슴 설레는 남자, 내가 남성성이 느껴지는 남자들 골랐다가 이제 통수만 맞고 그 새끼들 막 바람 피우고 속 썩이고 막 이런 기억들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조금 착해 보이고 그냥 속 안 썩이고 이제 그런 남자를 찾아봐야겠다. 약간 요런 느낌의 멘트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멘트였어요. 그게 자기 취향대로 골랐다가 대인 적이 많았다는 얘기가. 그래가지고 영숙님이 자기를 골라줘가지고 고른 사람은 분명히 영숙인데 영식님이 더 설레어가지고 입에 아주 모터를 달고 이제 영숙님을 엄청 칭찬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씁쓸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영식님은 요 정도로 임팩트가 별로 없었어서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좀 임팩트 없었던 분을 고르자면은 여성분들 중에서는 이제 현숙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살인지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선화예중, 선화예고, 그리고 2대 패션 디자인과를 졸업하셔가지고 예술계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다고 합니다. 집도 어느 정도 잘 사시겠죠. 근데 제가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이, 패디과를 나오셨는데 머리를 왜 저렇게 하고 오셨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패션 전공자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현숙님이 PD 인터뷰 때 모습이 나오고 여기 나는 솔로 본방 촬영 때 간 모습이 나왔는데 PD 인터뷰 때가 100만 배 나아요. 그때는 머리가 좀 길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세련된 느낌으로 이제 나갔는데, 아니 왜 방송 때 지금 샵을 어디를 갔다 오신 건지를 모르겠는데 나이가 PD 인터뷰 때보다 한 7, 8살은 더 많아 보이게 해가지고 나가셨어요. 거의 저 옛날 학교 다닐 때 교감 선생님이 여자셨거든요. 교감 선생님 머리를 하고 나오셨어. 그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아쉽다. 그러니까 패디과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그거 안타깝지는 않을 텐데 되게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숙님은 3개월 연애하고 결혼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수를 보면서 또 PD님의 악의가 느껴졌는데요. 제가 그랬었죠. 여기 나는 솔로에 그 이력서를 넣고 통과하신 분들이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PD 인터뷰에서는요, 이 사람이 예쁜 연애를 할 것 같다라는 사람을 고르지 않아요. 왜냐면 이 방송국 놈들이 제일 최우선적인 목표는 결국에는 시청률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솔로 인터뷰 면접에 통과하신 분들은 PD님이 보셨을 때 이 새끼 빌런의 냄새가 난다라는 사람들을 싹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게 제가 이제 소세, 중세, 대세 이제 세한 사람들을 고르는 게 이제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요. 이미 십수년간 넘게 빌런들을 뽑아 오셨던 PD님한테 어느 정도의 세함이 다 있는 상태로 나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군가를 골라서 누가 대세가 되고 누가 중세가 되든지 간에 어차피 다 고만고만한 거야. PD님이 볼 때도.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번 기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애가 있잖아요. 지금 거의 한 80% 정도가 애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다들 결혼 전에 애가 생긴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결혼을 3개월 연애, 2달 연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어서 한 사람들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한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 아니면은 장기 연애하고 이혼을 한 사람이라고 해봤자 이따가 소개드릴 건데 그 영철님의 경우는 이제 사별을 하신 케이스기도 하고, 영철님은 딱 봐도 조금 빌런의 향기가 조금 나기는 나요 하고 다니시는 것부터가 이따가 영철님 말씀드릴 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딱 봐도 우리가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을 생각을 할 때 3개월 연애하고 결혼을 한대. 그러면은 선입견 같은 게 있잖아요. 저 사람 되게 경거망동한 스타일일 것 같다. 저 사람 되게 생각이 짧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선입견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 제가 괜히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저도 3개월 연애하고 결혼 결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나는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남을 까는 게 아닙니다. 저도 3개월 연애하고 이제 결혼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저것들 분명히 혼전 임신이다. 저 새끼들 분명히 속도 위반했다. 배슬기 좀 있으면 애기 나오겠구나. 저 새끼들 길어야 1년 본다. 이런 악플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PD님이 이거 면접을 보고 나서 다들 이렇게 결혼 전에 연애가 짧은 사람들만 모아놓은 걸 보고 여기서 저는 악의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낯설 방송 나가서 급발진해주기를 바라는구나 라는 그런 어떤 의도가 느껴져가지고, 어쨌든 현숙님은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3개월 하고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숙님은 이혼 사유에 대해서 상대방의 성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결혼을 한 게 이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본인의 귀책은 없으시다고 단정지어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2년 반의 법적 공방 끝에 작년 6월 달에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영식님이랑은 완전히 스탠스가 다른 거죠. 영식님은 자기 자식도 남편한테 내팽개치고 갈 정도의 수준인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참았으면은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너무 어렸었다라고 하면서 자아성찰을 하시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현숙님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성격을 제가 잘 모르고 결혼했어요. 제 귀책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법적 공방이 2년 반이나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정말로 100대 빵의 어떤 그런 사유면은 2년 반까지 법적 공방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7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했는데 7년 동안 과연 남편의 잘못만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6살짜리 아드님을 지금 양육 중이라고 하십니다. 2년 안감, 한쪽이 귀책이 몰려있으면 자식 심리 심사 같은 거랑 해서 한 4에서 6개월이면 끝남. 그니까요. 저렇게 2년이 넘게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잘못은 아예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랬습니다. 그 다음 임팩트가 없었던 출연자는 이제 정희님. 정희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너프를 조금 먹은 조여정님을 조금 닮으셨어요. 조여정님이신데 약간 그 살이 좀 붓고 일반인 버전의 조여정 같은 느낌이시기는 한데, 이분도 6살 아드님을 양육 중이시라고 하고요. 같은 근무지에서 만난 남성분과 만나가지고 본인이 결혼을 밀어붙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은 다음에 서로 예민해졌는데 이제 양가 부모님들도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틀어졌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5년간의 결혼 생활 후에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희님은 이제 남자들한테 선택도 못 받았고 딱히 임팩트 있는 부분도 없어가지고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영호님. 영호님도 딱히 임팩트가 사실 잘 없었어요. 영호님은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이거는 저만의 예상인데, 영호님은 아마 그 방송 나간다고 급하게 여기 미간 보톡스를 맞고 나가신 것 같거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미간 보톡스
보톡스 맞아보신 분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눈썹을 치켜 올리면은 이제 이마에 주름 가는 사람들이 이게 맞는 게 미간 보톡스거든요. 여기 미간도 맞고 여기 이마도 맞고 그런단 말이에요. 보통 눈썹 위에 여기를 맞고 여기 중간도 맞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작용이 뭐냐면은 저게 이제 사무라이 눈썹이라는 부작용이거든요. 이분이 눈을 뜰 때 여기만 올라가요. 그래 실제로 이분 인상을 보면은 이러고 있어요. 진짜로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이 앞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보톡스를 여기 놓으면은 여기 근육을 못 움직이는 게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눈을 뜰 때 보통 동양인들이 눈썹으로 눈을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주름이 안 가게 가려고 여기를 죽이니까 여기만 이렇게 뜨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그 인상이 지금 너무 성격이 안 좋아 보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래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어떤 어투 이런 거를 보면은 상당히 괜찮으신 마인드를 가지신 분 같은데 인상이 너무 저래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영호님은 93년생이시고요. 되게 다부진 체형으로 이제 처음에 등장을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15년 동안 군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전역을 하셨는데 다시 재복무를 하실 계획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영호님도 만난 지 2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셨대요. 아이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2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협의 이혼을 하셨다고 하고요.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성격 차이도 있기는 있었지만 경제관념에 관한 차이가 많이 심하셨다고 합니다. 뭐 자녀분은 이제 두 분이 계신데 10살짜리 아드님은 전 와이프가 키우고 있는 중이시라고 하고요. 이제 9살짜리 따님은 본인께서 키우고 있는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돌싱된 지는 이제 7년 차라고 하시고 그 7년 동안 이제 아이를 키우느라 바빠가지고 아직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보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제 기준에서 임팩트가 아직까지는 없었던 분은 옥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반의 연애 끝에 30살에 결혼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시댁과의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시댁에서 거의 매일 같이 집으로 오셨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아마 가셨겠죠. 근데 막 어제 봤는데 오늘 또 오라고 부르고 막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결혼 자체도 시댁에서 너네 이 정도 만났으면 빨리 결혼해라. 빨리 그 가정을 꾸려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약간 그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댁과의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었냐? 전 남편이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던 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회사에 경영 수업을 받던 분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이제 남성분이 부모님한테 엄청 끌려다녔을 게 보이죠. 이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여성분들이 다 좋은 게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남자네 집이 잘 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금수저라고 해서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막 재벌 2세들이 부모님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막 부모님이랑 싸워가면서 막 흙수저 여자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고 막 이러잖아요. 부모님한테 막 대들고 막 그러면서. 현실은 절대 못 그래요. 뭐 옥수님의 전 남편이 무슨 금수저까지 됐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은수저 정도만 돼도 부모님하고 못 싸웁니다. 왜냐면 부모님이랑 싸우는 순간 결혼할 때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그게 너무나 적어지고 유산 상속도 못 받고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평생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남편의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 집 같은 거 해준다. 그럼 그 집값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게 딱히 막 그렇게까지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그 시댁 부모들이랑 잘 맞는다면은. 근데 꼭 그게 그렇게까지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공짜는 없습니다. 나한테 오는 게 있으면 나도 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댁에서 부모님들이 결혼할 때 막 몇 억짜리 뭐 집을 해줬다. 아니면은 진짜 10억이 넘는 어떤 집을 해줬다. 이러면은 살면서 평생 내가 그거를 행동으로라도 갚아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옥수님의 경우에는 전 남편분이 부모한테서 이제 정서적인 독립을 하지 못한 경제적인 독립도 못한 걸로 보이죠.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시부모님들이 집으로 들이닥쳤다는 거는 그 집 자체도 시부모님들이 해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니까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든 거예요. 사실상 제 집 드나들듯이라는 말도 안 맞지. 제 집이 맞았던 거지 시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옥수님의 경우에는 요 정도까지밖에 밝혀진 게 없었고 근데 솔직히 옥순이라는 이름 치고는 다른 분들한테 외모가 조금 꿀리긴 합니다. 옥수님이 못생겼다는 게 아니라 옥수님은 제가 보니까 약간 소녀시대 수영님 조금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수님도 당연히 못생기고 이런 거는 아닌데 옥순이라는 이름을 받을 만큼의 임팩트는 조금 없었다라는 느낌. 다음 임팩트 없었던 분은 정숙님.
정숙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마을금고 20년 차 지점장이시라고 합니다. 딱 봐도 이제 커리어 우먼 같은 그런 포스가 풍깁니다. 그래서 고2 때 만난 첫사랑과 결혼을 했는데 장기 연애를 해서 결혼한 건 아니고요. 고2 때 이제 잠깐 2년 정도 소꿉장난 같은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고 나서 20대 중반에 다시 만났다고 해요. 그 첫사랑을. 그래가지고 2년 정도 연애를 20대에 해본 다음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년간의 결혼 생활 유지 후에 협의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숙님 같은 경우에는 뭐 속도 위반 같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연애도 할 만큼 하고 나서 평범한 루트로 이제 결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3살짜리 아드님을 양육 중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숙님도 상당히 됨됨이가 되신 분이라고 느낀 게 항상 저는 이런 돌싱 프로그램 리뷰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잘못이 나한테 있다고 하는지 상대방한테 있었다고 하는지 아니면 양쪽 다 너무 어렸다라고 하든지 그게 저는 그 사람의 인성을 판단하는 가장 확률이 높은 지표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정숙님도 과거에는 조금 서로가 안 맞아가지고 이혼을 했지만 지금 나한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때 내가 너무 어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런 거를 보면서 야 역시 지점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저는 여성분이 저렇게 깔끔하게 내가 그때 조금 더 잘했다면 이혼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한 적을 여태까지 수많은 이혼 프로그램 리뷰를 했지만 처음 본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 여성분들도 서로가 너무 어렸다 정도로 표현을 했지 정숙님처럼 나한테 지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지혜롭게 했을 수 있을 텐데 내가 그때 너무 어렸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여자 중에서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전 남편분이랑 친구로 지내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 친구로 지내는 만남은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기의 정서 때문에 이제 전 남편이라든지 전 와이프랑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보여주는 날에는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아는데 이렇게 돌싱 커플 매칭 프로그램까지 나와가지고 전 남편 전처랑 친구처럼 지내고 있다는 말은 저는 굳이 왜 하는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 연애만 한다고 쳐도 단순 연애한 사람들이랑 친구처럼 지낸다고 하면은 제정신 아니게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로 살 맞대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친구처럼 지낸다 그러면은 여기가 무슨 헐리우드도 아니고 이거는 조금 우리나라 정서랑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정숙님은 저는 그 부분은 좀 아쉬웠었어요. 눈에 자꾸 서클렌즈를 너무 끼고 다니더라고. 그냥 일반적인 서클렌즈도 아니고 약간 되게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색깔의 그거를 끼고 다니시는데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 보기가 힘들어요. 불편해. 되게 내 눈이 다 아픈 느낌이고 그리고 되게 사람이 인조인간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막 그래가지고 렌즈 좀 안 꼈으면 좋겠어. 물론 그런 거 좋아하는 남성분들도 어딘가에 있기는 있겠지만 저는 안 좋아하는 남자들이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숙님 볼 때마다 자꾸 눈에 서클렌즈 너무 티가 나가지고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정숙 지인이 글 올렸는데 입술 필러는 안 맞았고 라미는 했고 컬러 렌즈는 쉴드 불가라고. 정숙님도 라이브 방송 날에 렌즈 빼고 나오시겠네. 어쨌든 그 다음은 경수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소심한 타입이신 것 같아요. 상당히 소심하셔가지고 경수님이 처음에 첫인상 선택으로 영숙님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영숙님을 자기가 선택해놓고 영숙님은 자기를 선택을 해줬으니까 너무 고마운 마음에 경수님한테 이런저런 말을 제잘 어색하지 마시라고 막 했더니만 경수님은 그걸 또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한 집돌이라고 이제 말씀도 하시고 대놓고 되게 조용하신 편이신 것 같아요. 정적이신 분인 것 같고 경수님은 84년생이시고 승강기 제조 기업에서 이분도 영업팀에 재직 중이시라고 합니다. 영업직이신 분들이 많이 나오셨네요 이번에. 그래서 쭈꾸미집에서 어떤 여성분이 상당히 아름다우셔가지고 번달을 해가지고 전 와이프를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한 달 만에 아기가 생겨가지고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9살 연하의 대학생과 아기가 생겨가지고 짧은 만남 끝에 결혼을 하셨고 3년간의 결혼 생활 후에 성격 차이로 약 1년 정도 별거를 하셔서 결국에는 결혼 기간은 이제 4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를 이제 회상을 해보면서 그때는 자기가 이제 산후 우울증 같은 거를 좀 이해도 못하고 여자들이 애 키운다고 이제 힘들어하고 하면은 그걸 힘든 척이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남자들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저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애 낳아보고 애 육아하기 전에 여자들이 무슨 뭐 애 낳고 막 힘들어한다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더 힘들지 애 좀 보는 게 뭐가 힘들다고 저런가 하는 생각을 솔직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런 생각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육아를 해보면은 육아도 진짜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수님 같은 경우에도 이혼 후에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이 그때 너무 어렸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이면은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요, 아 경수 저 새끼는 귀책 사유가 자기한테 있어서 이혼을 했다고 그렇게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말로 정말 겉핥기식 해석입니다. 저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를 오히려 칭찬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극소수의 케이스는 정말 100대 빵의 그 과실로 이혼을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결국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리고 애초에 급이 안 맞고 성격이 안 맞았으면 연애조차도 시작이 안 됐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뭐 자기가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내가 남자한테 속았다 어쩐다 하는데 그 속은 것도 결국엔 수준이 맞아서 속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남자가 보여주기 식으로 그 연기를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어쨌든 간에 그 결국에는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아 내 잘못으로 이혼했다, 내가 그때 어렸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느 정도 인성이 훌륭하고 이제 자아성찰이 되는 증거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때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양보할 걸 하는 그런 후회가 든다고 말씀도 하셨고요. 경수님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아드님이 계신데 경남 진주에서 부모님께서 양육 중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도 지금 일을 하셔야 되고 하다 보니까 주말에만 아이를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전처랑 3명이서 같이 보면서 놀 때도 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숙님도 그렇고 경수님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면은 이 관계를 확실히 끊어내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그렇다고 아빠나 엄마하고 못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여주되 최소한의 연락만 해야 돼요. 무슨 뭐 전처랑 친구처럼 지낸다, 전 남편이랑 친구처럼 지낸다, 이런 말은 적어도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안 보는 게 일반적이어가지고 경수님도 전 와이프분이랑은 다른 연애가 시작된다면은 빨리 그 관계를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임팩트가 없었던 분은 순자님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에서는 이번 기수 여자들 중에 제일 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피부도 엄청 좋으시고 얼굴도 작으시고 키가 173인데 뼈말라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모델 같은 비율을 가지셨고 경북 상주에서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 거기를 벗어나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상당히 유명한 미인이셨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26살에 같은 학교 선배랑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 선배가 이제 너무 잘 챙겨줘가지고 정에 이끌려서 첫 연애에 결혼을 이분도 속도 위반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2학년 아드님을 양육 중이시라고 하고요. 전 남편이 자기한테 이제 변하겠다고 해가지고 믿고 결혼을 했는데 사람이 변하지를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변하겠다고 한 게 어떤 부분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무슨 여자를 만나러 다녔다 뭐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술을 좋아한다든지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뭐 운동 중독이든지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친구들을 너무 좋아한다든지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결혼하면 고치겠다고 하고 결혼을 했는데 안 고쳐져가지고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혼을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이혼을 안 했으면은 본인이 죽었을 것 같대요. 그 정도로 어떤 힘든 결혼 생활이 지속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셨던 게 자기는 외모를 최우선으로 본다고 해요. 근데 잘생기면 얼굴값을 하더라고요 라면서 보통은 그런 말은 후회하는 사람이 하잖아요. 근데 잘생기면 얼굴값을 하더라고요 라면서 시무룩하게 얘기를 했다가 근데도 외모가 최고래요. 그러니까 얼빠시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자기가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얼빠인데 능력까지 본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선을 넘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능력 위주로 볼 건지 남자를 아니면 인성 위주로 볼 건지 몸 위주로 볼 건지 아니면 얼굴 원툴로 볼 건지 그 정도는 내가 이상형인데 조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순자님은 본인도 예쁘시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자기는 남자 외모를 많이 본다 라는 정도로 인터뷰를 하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임팩트 없었던 분은 이제 광수님은 딱 생긴 것부터가 엄청 선하게 생기셨어요. 선하게 생기고 못한 구석 없게 생기셨는데 관상대로 자원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다니시고 지금 개원한 지가 2년차 된 치과 의사신데 지금 주 7일 동안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고 계시다고 하고요. 집안 자체가 엘리트 집안이에요. 아버지도 치과 의사를 하셨고 어머니는 결혼 전에 중학교 수학교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동 퀴즈로 자라면서 공부 지원 같은 거를 다 이제 편하게 받으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치과 의사가 된 지는 이제 10년 차고 개원을 한 지가 2년 차라고 하세요. 그래서 본인의 장점으로는 자기가 성실하다는 걸 어필하셨었고, 당연히 이제 치과 의사를 하실 정도면은 성실하다는 건 말 안 해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떤 분야든지 자기가 평균 이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포에 자가도 마련이 되어 있으시다고 하고, 결혼은 결정사를 통해서 치과 의사가 되고 나서 하셨다고 하는데 10개월간의 결혼 생활 후에 2025년 2월 달에 이혼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한 지가 얼마 안 되신 거죠. 이혼을 한 이유는 너무 바쁘셔가지고 시간을 같이 못 보내주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불화가 생겨가지고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옥수님 남편 사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성분들이 이게 아셔야 되는 게 다 좋은 거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제가 우리나라 출산율 올리고 혼인율 올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평범한 직장 생활 하시는 회사원이신 여성분들은 같은 회사원을 만나시는 게 좋아요. 확실히 이게 우리가 의사라든지 치과 의사 이런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꿈의 남편감이잖아요. 근데 보통 결혼하고 나면은요, 이분들이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업을 하고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내 시간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의사나 치과 의사들은 안 그래요. 자기 몸을 갈아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전문직이지 이게 자동화가 안 돼요.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맨날 자기가 나가가지고 최소 주 6일 근무입니다. 근데 주 6일 근무에다가 일요일 하루 쉬는데, 일요일 쉴 때도 막 세미나 같은 거 나가가지고 의학 정보들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거 보러 다녀야 되지. 그러니까 엄청 바빠요. 공부할 것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의사, 치과 의사들이랑 결혼을 할 여성분들은 오히려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여성분들이 이런 분이랑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광수님의 전 와이프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치과 의사라고 하니까 그게 좋아서 바로 결혼만 했다가 이런 마인드 세팅이 안 된 상태로 결혼을 해서 가정이 조금 파탄이 나신 것 같습니다. 전문직의 숙명인가 시간이 없다니, 진짜 시간 없어요. 진짜로 자기 시간을 갈아가지고 돈을 버는 분들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를 좀 더 해드리자면은, 괜히 달코 다른 설거지인 여들이 의사나 치과 의사들을 괜히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들은요, 사랑으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평생 먹여 살릴 남자, 나한테 샤넬백 갖다 바칠 남자, 나한테 아파트 하나를 해올 남자, 이런 남자를 원하는 여자들이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이 남자가 집에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올수록 좋은 거야. 나랑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여자들이 선택하는 게 의사, 치과 의사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의사, 치과 의사들은 와이프만 좋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집에 남편도 없지, 하루 종일 띵까띵까 하면서 자유롭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취집을 하려는 목적인 여자들 기준에서는 이 치과 의사나 의사들이 이제 제일 좋은 먹잇감인 겁니다. 근데 오히려 정말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하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하면 이제 서운한 마음이 조금 큰 거죠. 조금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여자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광수님은 막 인터뷰하다가 우는 모습도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방송을 미리 프리뷰로 막 보여주잖아요. 근데 어떤 여성분한테 지금 꽂힌 분이 계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이후에 인터뷰에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눈물 흘리는 모습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이번 기수 광수도 이 광수라는 이름에 맞는 분을 조금 골랐구나. 지난 기수 광수님도 펑펑 울다 가셨잖아요. 물론 그거는 이제 그 조금 너무 심한 짓을 당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광수님은 그냥 선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31기 옥순 같은 여자요. 옥순이는 그만 놔주자. 나 옥순이 때문에 현자 타임이 너무 오래 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지난 그 방송 건너뛴 거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점점 이거를 제가 누구부터 이제 리뷰를 하는지에 따라서 제가 누구를 쎄하게 보는지도 지금 어느 정도 나오고 있죠. 윤곽이. 영숙님 얘기해볼까요? 영숙님의 경우에는 이번 기수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우시긴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순자님이 이번 기수 중에 이제 가장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 취향 반영. 저는 이제 영숙님보다 이제 순자님이 조금 더 제 개인적인 취향이 가미가 되면 순자님이 더 예쁘다는 그 느낌인데, 객관적으로 보면 영숙님이 제일 이번 기수에서는 미녀시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첫인상 선택 때도 3표를 받으셨고, 이분은 이제 한양대 성악과를 졸업하셨다고 하시고요. 전 남편분을 연애 때 자기가 이제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전 남편이 이제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그 남편한테 작업을 치려고 자기가 어디서 이제 지인
귀인 한양대 성악과를 나올 정도면은 인맥 같은 것들이 얼마나 빵빵하겠어요. 애초에 돈이 없으면 성악과 그런 거 꿈도 못 꾸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떤 남편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프로젝트를 따다가 남편한테 줬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남편의 직장 사무실에 같이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프로젝트도 같이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시어머니도 찾아가가지고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프로포즈도 자기가 해가지고 굉장히 주도적으로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전 남편한테 돈을 바라지도 않았대요. 그 무엇도 바란 것도 없고 그 남자랑은 그냥 신문지만 덮고 자도 행복할 것 같았는데 신뢰 관계가 무너져가지고 5년간의 결혼 생활이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뭐 이런 거를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아무래도 여자 문제 쪽일 가능성이 높겠죠. 확정을 짓는 건 아닙니다. 이제 영숙님 같은 타입은 집도 본인이 이제 잘 사는 집일 것 같고 이제 돈을 바란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밖에 나가서 사기를 당하고 오든지 이런 건 자기는 다 괜찮았다. 근데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하는 거는 여자 문제 아니고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정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도 아니고요. 다정한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조금 불쌍하기는 했습니다. 불쌍하다는 말이 저 같은 사람이 감히 뭐 저보다 훨씬 잘 사는 분이실 텐데 불쌍하다는 표현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서 조금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영숙님은 전 남편이 연애가 처음 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딱 한 번밖에 연애를 안 해봤는데 전 남편분이 그냥 다정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정한 남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선택을 한 게 이제 영식님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영숙님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 전 남편과의 첫 연애에서 바로 결혼을 했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자기 취향대로 만난 남자들은 다 얼굴값을 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면은 연애를 한 번밖에 못 해본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분이 연애를 한 번밖에 못 해봤다는 게 결혼 전에 한 번밖에 못 해봤다는 거지 평생 살면서 한 번밖에 못 해봤다는 건지 그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앞뒤가 말이 조금 안 맞아요, 그 부분이. 그리고 본인 스스로 사람들이랑 있을 때 잠이 얼마 없는 타입이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나는 솔로를 보면은 귀인 데이트라고 있어요. 이제 그 랜덤 데이트를 제작진들이 뽑아가지고 너랑 내일 아침 10시에 어디서 만나가지고 둘이 데이트해 같이 아침 먹어 이런 거를 정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영숙님이랑 상철님이 걸렸어요. 상당히 운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날 밤에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네 내일 아침에 저기서 만나서 데이트해 라고 했는데 영숙님은 사람들한테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기는 잠이 얼마 없대요. 하루에 3-4시간밖에 안 잔대. 근데도 불구하고 아주 풀취침을 때려버리셔가지고 개꿀잠을 주무셔가지고 그걸 못 나가셨어요. 역대 사상 최초거든요, 그거. 자느라 귀인 데이트를 못 나간 게 처음이에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스스로 잠이 얼마 없다고 하시는 분이.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알람을 못 들었어도 이제 자기가 불현듯 깨어나면 나 X됐다라는 걸 바로 알잖아요. 그리고 X됐다라는 걸 알고 나서 폰을 보자마자 시계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버리잖아.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빨리 후다다닥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영숙님은 딱 이렇게 자다가 자기도 뭔가 어떤 X됨을 감지하기는 했나봐. 그래서 시계를 이렇게 보더니 막 이래.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랑 뭔가 반응이 조금 달라요. 원래 벌떡 일어나기부터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직장 다닐 때라든지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이 있어본 사람들은 알잖아. 일단은 일어나 버린단 말이야, 벌떡. 근데 이분은 늦은 걸 보고 나서 다시 폰을 내려놓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반응이 조금 같지는 않다라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알람 울려도 모르고 자는 사람이 잠이 엉킨 게 그러니까. 근데 약간 그럴 수는 있어요. 그 약간 술을 평소에 워낙 안 마시던 사람이 전날에 막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셔버리면은 이제 알람을 못 들을 수도 있기는 있다고 치기는 하는데 그거 감안해도 조금 아닌 것 같긴 하네. 왜냐면 일단 저기를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 방송 첫날이고 예를 들어서 방송 한 5째 날 정도에 이제 긴장이 풀려가지고 그렇게 못 일어났으면 어느 정도 저는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첫날이면은 아직 각성 상태거든요. 아무리 술을 마시고 아무리 그랬어도. 근데 그 상태에서 알람을 못 들었다? 저는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숙님은 이 정도에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인스타그램에 이제 빌런으로 뜨신 분이 이제 나올 텐데 그 다음에 말씀드릴 분은 영수님입니다. 영수님은 81년생이시고요. 굉장히 브레인이시고 엘리트십니다.
어릴 때 공부를 너무 잘했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대치동으로 가가지고 공부 너 한번 제대로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회계 사무소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개업 6년차 공인회계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자산은 지금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된다고 하시고요. 집도 주담대 껴가지고 자가로 있으시다고 하고 오피스텔도 하나 사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8, 9개월 정도 연애 후에 결혼을 하셨다고 하고 1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셨다고 합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이 영수님께서도 제가 부족한 거죠 뭐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수님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자아성찰이 어느 정도 되신 모습이 보이고 계세요. 그리고 영수님은 얼빠이신 것 같아요. 진앙기수 여자들 중에 누가 본인 타입이냐는 피디님의 질문에 28기 옥수님과 22기 옥수님을 꼽으셨어요. 둘 다 역대급 옥순이시죠. 여태까지 나는 솔로 역사상 가장 예쁜 두 분을 꼽으셨어요. 그렇게 예쁜 여자 또는 아니면 이제 전교 1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무직 종사자 여성한테 끌려가지고 연애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브레인이거나 엄청 예쁘거나 둘 중 하나여야 이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셨다고 해요. 미스코리아 출신도 만나보셨다고 자랑 비슷하게도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해요. 왜냐면은 솔직히 저 나이에 저 정도 외모면은 젊었을 때 진짜 잘생겼을 것 같거든요. 근데 키까지 187이야. 81년생인데 키가 187에다가 연세대 경제학과 나오고 회계사에다가 저 얼굴이면은 그냥 살면서 거의 만나보고 싶은 여자들은 그냥 다 만나셨을 것 같거든요. 본인 바운더리 내에 있는 여자들 중에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앞으로 만날 여자가 어렸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고 싶으시다고 해요. 아이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크셔가지고 자기소개를 하던 와중에 다른 내 친구들은 아이도 낳아가지고 아이랑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현타가 온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더라고. 그래서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이제 소개를 하실 때 스스로가 이제 특이하다고 소개를 합니다. 본인이 굉장히 특이하고 집요하고 말하는 것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본인한테 또라이 기질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약간 여자로 치면은 자칭 4차원, 자칭 최강위병 걸린 약간 그런 느낌이시기도 한데 별로 저는 영수님이 그렇게 4차원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약간 꼰대 느낌이다. 약간 요 정도 느낌은 들었는데 그리고 이 영수님이 왜 제가 이 뒷부분까지 밀렸냐면은 여태까지는 뭐 특별한 그게 없잖아요. 근데 인스타에서 욕을 많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한마디 때문에 자기소개에서 자기 이상형을 얘기를 할 때 꼭 비싼 거를 안 해도 라면만 먹어도 웃을 수 있는 여자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발작 버튼을 눌러버렸어. 그래서 여자들이 그걸로 욕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81년생 틀딱을 만나면서 라면만 먹을 거면 저런 남자랑 누가 결혼하냐 하면서 여자들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나는 솔로 나오는 사람들 중에 약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적절하지 못한 발언,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인데 지혜롭지 못하게 표현을 하는 발언들이 뭐냐면은 여자들의 경우에는 존경할 수 있을 만한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가 전형적인 이제 바보 같은 발언이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발언이 전형적인 잘못된 발언입니다. 라면만 먹어도 행복할 수 있는 여자. 지난 기수에서 이제 영철님이 그런 말 해가지고 그분도 욕 먹었잖아. 간장 계란밥만 먹으면은 제가 외벌이 해도 되죠. 막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욕을 많이 먹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도 여자들이 존경할 수 있을 만한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할 때마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남자들이 발작 버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 근데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도파민형 여자를 안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사치스러운 여자를 안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영수님은 회계사에다가 골프도 치고 다니시고 영수님이랑 만나면은 여자들이 막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안 살 거는 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돈을 1,000만 원을 벌어도 2,000만 원을 쓰는 여자를 만나면 답이 안 나오는 거고 돈을 내가 5,000만 원을 벌어도 7,000만 원을 쓰는 여자를 만나버리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수님이 그냥 평소에도 잔잔하게 이제 행복할 수 있는 여자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을 너무 유도리 없게 한 거지. 갑자기 라면 얘기를 꺼내버리니까 라면만 먹어도 웃을 수 있는 여자라고 하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조금 긁힐 만은 하죠.
거죠. 저게 나쁜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제 도파민에 절여진 여자를 지금 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맨날 명품백만 사줘야 되고 맨날 스테이크 썰러 다녀야 되고 약간 이런 여자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조금 지혜롭지 못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그냥 저렇게 뭐 라면, 간장 계란밥 이런 거를 막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쿠션 멘트만 조금 깔아도 상당히 괜찮단 말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뭐 당연히 저랑 이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되면은 제가 비싼 음식을 사드릴 때도 있을 거고 좋은 곳에 가게 될 때도 있고 할 텐데, 그럴 때뿐만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분이셨으면 좋겠다. 저는 퇴근길에 같이 떡볶이나 순대 같은 거 사다가 둘이 같이 먹으면서 뭐 넷플릭스도 보고 소소하게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막 같이 산책도 하고 다니고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행복하게 느껴졌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떡볶이나 라면이나 사실상 그게 그거잖아요. 그게 뭐 둘의 무슨 뭐 비싸고 저렴하고 이게 비교될 게 아니잖아.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쿠션 멘트를 깔았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영수님이 지금 욕먹고 있는 거는 조금 너무 엇가 같다는 느낌이 솔직히 들긴 들었습니다. 그거 라면 발언 하나 갖다가 너무 영수님을 까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 발언도 그렇고 부엌에서의 모습도 정뚝떨 포인트라고 말이 많아요. 근데 부엌에서 결국에는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영수님은 자녀분도 없으시고 결혼 생활이 또 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계사를 창업을 하셨잖아. 그러면 또 얼마나 바쁘시겠어. 그리고 혼자 사는 남자를 다 똑같잖아. 그냥 대충 시켜 먹고 외식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그냥 저런 분이, 저렇게 스펙도 좋으신 분이 노력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합격점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서툰데 여자들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정도 했으면 대체 뭘 또 얼마나 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탑3가 남았죠. 영철님부터 해보죠. 영철님이 지금 그 온라인에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계신데, 영철님은 84년생이시고요. 합기도 체육관을 지금 12년째 운영 중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5살에 결혼을 하셨는데 사별을 하셨다고 합니다. 결혼 10년 차에. 그래서 뭐 첫 화가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영철님을 다들 응원만 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인상도 너무 좋다고 하시고 막 하면서. 그래서 이제 와이프분께서 이제 프로포즈를 영철님한테 하셨었대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맨날 왕자라고 불러줬었다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본인이 이제 설거지도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자기도 해보려고 했는데 아내분이 못하게 하셔가지고 설거지 한 번 안 하고 왕자 대접 받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생활 9년차 때 아내분한테 이제 암이 발병을 하셔가지고 1년간 투병 후에 별세를 하셨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8년 동안 일하고 애들 키우고 하느라 연애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친구들도 잘 안 만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고3 따님이 한 분 계시고 중2 아들이 한 분 계시다고 해요. 아이들이 이제 10살, 6살이던 해에 엄마랑 이별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상당히 가슴이 아픈 얘기죠. 근데 첫 화 때는 영철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두 번째 화가 진행이 되면서 엄청 욕을 많이 먹고 계세요. 왜냐면은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진상을 조금 부렸습니다, 영철님이. 일단은 여자들이 또 발작할 만한, 술 먹기 전에 한 부분이 있었던 건 뭐냐면은 영철님이 다 같이 이제 나가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잖아요. 보통 바베큐를 해 먹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고기를 처음 구워봤다는 말씀을 하세요. 고기를 굽긴 구우시는데 저 이런 거 처음 해봐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거기서 이 전 첫 화 때만 해도 그 사별 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여자들이 어느 정도 좀 억누르고 억눌렀었는데, 여기서 또 고기를 한 번도 안 구워봤다는 말에 여자들이 이제 발작 버튼이 제대로 눌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 와이프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냐라고 하면서 영철님이 욕을 많이 드시는데, 저는 이것도 조금 억까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영철님이 나 이렇게 놀러 다니지를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내가 놀러 와서 이렇게 바베큐를 구워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려다가 저 얘기가 나온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애 둘을 혼자 키웠는데 어떻게 고기를 안 구워볼 수가 있어. 애들이랑 그런 고깃집 가가지고 딸한테 야 네가 아무리 어려도 고기는 여자가 굽는 거야 임마 빨리 구워 하면서 미디움 레어로 구워 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영철님이 저렇게 고기를 처음 구워본다라고도 한 게 아니라 저 이거 처음 구워봐요라고 한 거. 그러니까 바베큐를 이렇게 야외에서 처음 구워본다. 그래서 이렇게 굽는 게 잘 굽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영철님을 너무 까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또 술을 마시고 나서 횡설수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절제를 못하는 것 같다는 이제 느낌이 드는 거죠. 제 기준에서는 술에 아무리 취했어도 이제 그 정도 혀 꼬이는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첫날에 그렇게 고삐가 풀려버리는 거는 조금 이렇게 불안하다라는 거죠. 지난 돌싱 특집 때도 그랬잖아요. 그때 지난 돌싱 특집 때 정숙님이었나? 그분이 술 취해가지고 아주 스킨십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분 지금 결혼해가지고 임신까지 해가지고 잘 살고 계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욕을 먹은 거를 보면은 이제 영철님도 그 부분에서는 좀 자유롭지 못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첫날부터 이렇게 주량 조절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를 보면은 그 여성분들이 조금 불안해할 만한 포인트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이렇게 영철님이 주량 조절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마냥 욕먹을 건 아니고 과연 술을 얼마나 마시는 사람인가. 술을 전혀 안 마시다가 여태까지 이제 일하고 애 키우느라 바빠가지고 술을 못 마시다가 너무너무너무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마탱이가 간 거면은 저는 솔직히 정상 참작을 조금 해주기는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영철님이 맨날 퇴근하고 나가지고 이제 애들도 거의 다 컸겠다 해가지고 혼자 집에서 혼술을 하는 사람인 거야. 맨날 TV 보면서 술 마시고 애들 그 학교에서 오고 나면 아 빨리 방에 들어가서 숙제하고 자 임마 하고 이제 본인 혼자서 맨날 술을 마시는 사람이면은 저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랜만에 마셔가지고 저런 사람이라면 저는 저 정도까지는 무슨 뭐 사람들한테 쌍욕하고 무슨 뭐 여자들한테 스킨십하고 포옹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저는 저 정도는 뭐 그렇게까지 욕먹을 일인가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있어요. 영철님이 이제 상당히 불안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게 저도 조금 궁금해가지고 제 인스타그램에다가 투표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투표를 해봤냐면 내가 만약에 재혼을 한다고 쳤을 때 내 재혼 상대가 사별을 한 게 좋은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 이혼을 한 게 좋은지 이거를 사람들한테 골라보라고 했거든요. 제가 설문조사로. 근데 진짜 대박인 게 딱 50대 50이 나왔어요. 그거 그래도 한 몇백 명이 투표를 했는데 사별이 낫다는 사람이 절반이었고 이혼이 낫다는 사람이 절반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단순 이혼이 낫다는 주의예요. 저는. 왜냐면은 사별은 뭔가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세상에 없는 사람과 비교를 당하면서 내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 거야. 이혼은요 그래도 내가 싫어서 헤어진 거잖아. 근데 사별은 내가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기일이 올 때마다 그 사람을 항상 그리워할 것 같고 평생 동안 잊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가슴에 품은 여자랑 내가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사별이 안 좋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이혼, 자기 의지로 갈라선 사람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사별을 택하는 사람들은 이혼을 했다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 오히려 이혼을 한 사람들은 자기 선택으로 한번 가정을 이룬 거를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더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말 가치관 차이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길게 설명을 드렸었냐면은 영철님 같은 경우에 영철님이랑 어떤 분께서 결혼을 한다고 치면은 진짜 죽을 때까지 전처와 비교를 당하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들기는 들었어요. 영철님의 전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면요. 세상에 그런 여자를 살면서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은 정말 로또를 맞을 확률인 여자를 만났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애 2명을 키우면서도 남편한테 설거지 한 번 시켜본 적이 없고 그리고 왕자님이라고 불러줬고 프로포즈도 여자가 했고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따졌을 때 영철님이 솔직히 그런 여성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냉정하게 들지는 않아요. 영철님이 못난 사람이라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남자도 그런 여자를 만나는 거는 일생일대의 축복이란 말이야. 근데 영철님은 본인 스스로가 이혼을 선택한 게 아니라 사별은 당한 거잖아요. 당한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자를 앞으로 만나든지 간에 그 사별한 전처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남자들이 첫사랑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첫사랑은 미화가 돼요. 점점 더 미화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영철님은 지금 이전 와이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완벽한 여자라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솔로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할 거면은 너무 그 전처에 대한 칭찬을 했었으면은 오히려 안 됐을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근데 지금 너무 칭찬을 해놨다 보니까 여자들이 앞으로 영철님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을 갖겠냐라는 그런 조금 노파심이 제가 들더라고요. 영철님 여동생이 낯설게를 글 올렸어요. 8년 동안 친구도 안 만나고 애들만 보고 살다가 너무 설레서 그런 것 같다고. 평소에 술도 잘 안 마시는 사람이라고. 너무 까진 맙시다. 저도 저 글을 봤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 글 때문에 영철님 실드를 친 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저러면은 그 방골 기질 발동해가지고 더 까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이 얘기도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저 영철님이 지금 욕을 많이 드시니까 영철님 동생분이라고 주장하는 분께서, 이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분께서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안녕하세요. 32기 영철이 동생입니다.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보며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오빠 역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첫날에 오랜 시간 고기를 굽고 정리를 하고 설거지까지 마무리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또 일부 대화는 방송 특성상 앞뒤 맥락이 모두 담기지 않은 채 한 장면으로 보여진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방송에 나온 모습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너그럽게 봐주실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언니 정말 오빠와 저를 너무 예뻐해준 천사 같은 언니입니다. 아이들이 잘 때면 둘이서 맛있는 거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던 예쁜 부부였어요. 암에 걸리게 했다, 때리고 살았을 것 같다, 이런 마음 아픈 비판은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요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동생이 왜 이 글을 썼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오빠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이 지금 삭제가 됐다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영철님 본인도 그렇고 이 영철님 식구들도 아직도 우리 언니 천사 같은 언니입니다 라고 하는 게, 내가 여자면 솔직히 이 집에 시집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로. 영철님이 무슨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벌어도 나는 진짜 고민할 것 같아. 이거 얼마나 부담이에요 이게 진짜로. 영철님은 스스로 자기 전 와이프가 최고였다고 하면서 자기 설거지도 안 시켰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무려, 그리고 자기한테 왕자님이라고 불러줬고 그런 여자는 둘도 없다고 막 자랑에 완전히 극찬까지 했어. 근데 심지어 영철님의 집안에서도 아직도 우리 언니 천사 같은 언니 막 이래버리니까, 나는 영철님을 지금 내가 현커로 만나고 있어도 저 집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집에 시집을 가게 된다면 모든 행동들이 정말 규격 외의 유니콘 같은 여자였잖아요. 이 영철님의 전 와이프가 그 여자랑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된단 말이야, 내가 본의 아니게. 나는 근데 그럴 자신 없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웬만한 여자들은 자신 없을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 오빠를 도와주려고 지금 글을 쓰는 거는 알겠는데, 이거는 저는 도와주려다가 약간의 지금 똥볼을 찬 게 아닌가. 선의로 저거를 쓴 글 같기는 한데 저거는 안 쓰니만한 못한 글이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말로 오빠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치면은.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는 게, 제가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가족분들도 그렇고 약간 이런 게,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장문의 글도 썼지만 방송에 나가는 사람들이 욕 좀 먹을 수 있고 그런 건데, 이거 고작 또 한 주 욕 먹었다고 그 동생분이 멘탈이 터져가지고 이 글을 쓸 정도면은, 제발 방송에 나갈 거면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나가세요. 악플을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본인들이 무슨 뭐 유재석이야 아이유야 뭐야, 심지어 유재석 아이유는 지금 욕도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분들 같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자기 관리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빌런이 되지 않을 각오로는 그냥 방송을 안 나가셨으면 좋겠어. 본인들이 나가가지고 얼마나 무결한 사람들이라고, 나가서 욕을 먹는다는 생각 자체를 안 나간다는 게 너무 아니란 마인드로 나가시는 것 같아. 그래서 고작 이거 한 주 정도 욕 먹었다고 그 가족들이 막 글을 쓰고 막 이런 거, 저 진짜, 저는 제 스타일이면 이러면 열받아가지고 더 깝니다. 근데 그렇다 가지고 무슨 뭐 억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영철님은 그냥 이 정도에서 멈추기는 했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 막 이런 거 갖다가 하도 무슨 뭐 요즘에 무슨 뭐 악플 때문에 힘들다, 그럴 거면 결정사를 가세요. 제발 방송 나와가지고 뭐 힘들네 어떠네 무슨 뭐 난리 좀 치지 마시고. 나 이럴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나 진짜.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제가 불나방님이랑 무슨 이런 일 있는 것 때문에 리섭 이제 더 이상 빌런 나와도 안 까겠네 막 이러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과감하게 돌직구를 리뷰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은 영자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님은요 2017년도에 결혼해가지고 6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현재 10살짜리 따님을 양육 중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상으로 한 23년도에 이혼을 한 거니까 이혼한 지는 3년 정도 되신 거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 중에 솔직히 저는 이분이 제일 쎄하거든요. 너무 대놓고 근데 쎄하긴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뭐 예측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왜냐면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에요. 영자님 자체를 싫어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싫어하는 유형의 여성상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성상입니다. 대부분의 여자 좀 만나본 남자들이. 왜냐면
솔직함을 가장한 무례함을 구사하는 여성분이셔가지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입니다. 이거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인터뷰 때나 이럴 때나 보면은 PD님이 어떤 얘기를 물어보면은 이거 솔직해야 되는 거죠? 하면서 여자들은 솔직히 지난 기수에 비해서 아니 예쁘신 분들이 나온 것 같은데 남성분들은 좀 뭐 별로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리 사실이어도 자기가 뭐 솔직하게 한다는 말로 계속 해가지고 첫인상 선택 때도 남자들이 자기 선택 안 할 것 같으니까 계속 해가지고 무슨 뭐야 나 선택 못 받는 거 아니야 하면서 괜히 막 사람들한테 다 들리게 굉장히 어떤 무례한 발언 같은 것들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여자여서 용서받을 수 있을 만한 발언 같은 것들을 계속하는 타입입니다. 남자였으면 주탱이 한 대 맞았을 사회에서 약간 그런 발언들이 여자가 하면 용서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발언들을 영자님이 자기가 솔직한 타입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하시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영자님 스스로도 본인의 단점이 뭐냐고 묻는 PD님의 질문에 직설적인 성격이 자기의 단점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표정 관리도 못한다고 하시고요. 좋으면 좋은 게 다 티가 나고 싫으면 싫은 게 다 드러나는 타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지난 기수 정희님의 모습이 살짝 보였습니다. 멘탈이 좀 약해 보여요. 그러니까 돌직구로 말을 하긴 하는데 멘탈이 많이 약해 보이고 심지어 이제 면봉까지 챙겨 오셨어요. 자기가 눈물이 나서 이제 화장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화장이 안 망가지기 위해서 면봉으로 이렇게 찍어 눌러가면서 눈물을 닦으려고 면봉을 챙겨 오신 모습에서 그냥 울겠다는 거예요. 안 울어야지 나 참을 거야 눈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참을 거야 이 마인드로 온 게 아니라 지난 기수 정희님처럼 내가 울 수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마음껏 울겠다라는 그 마인드가 거기서 보였어요. 그냥 면봉까지 챙겨온 그 부분에서 나 화장 빡세게 했으니까 절대 울면 안 돼 이 느낌이 아니라 나는 원래 솔직한 여자고 나는 표정 관리를 잘 못하는 타입이니까 나는 싫은 게 다 드러나는 타입이니까 다 티를 낼 거야 라는 저 마인드가 난 너무 싫어.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겠다는 자기 기저에 깔린 그 마인드가 보이는 거거든요. 아니 세상에 표정관리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너 표정관리 못하면 바로 죽방 한 대 쳐 맞을 줄 알아라고 하면은 아무리 표정관리 못하는 남자들도 군대에 가는 순간 표정관리가 다 돼요. 근데 저렇게 내가 대놓고 저 표정관리 안 되는데요? 애초에 그냥 사람들이랑 융화를 잘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 같은 거를 맞추기가 싫다는 거거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거예요. 저런 거를 보면서. 그래가지고 저는 영자님이 상당히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애초에 할 생각 자체가 없는 부분에서 지난 기수 정희님의 약간 상위 호환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자님 같은 경우에도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셨다고 하고요. 임신한 상태에서 배가 부른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자님은 외모도 예쁘시고 지금 남자들한테도 눈웃음도 잘 치셔가지고 인기가 없는 편도 아니고 영철님이 지금 영자님한테 완전히 꽂혀가지고 돌직구로 이제 직진을 하고 계시는 와중이기는 한데 저는 영자님을 보면서 일단 영철님네 집안 분위기를 보면은 영자님은 절대 못 맞출 타입이시고요. 영자님 집에 갔는데 영철님의 동생분께서 갑자기 저희 예전 언니가 너무 천사 같았어요 하는 순간 영자님은 바로 똥 씹은 표정 나오면서 그게 제 앞에서 지금 할 말씀이세요? 바로 이거 나올 것 같거든요 영자님. 그래가지고 저는 여자 중에서는 영자님이 제일 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상철님이 남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요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철님이나 영수님이 제일 쎄하다고 보고 있고 이 두 분한테 이제 악플이 제일 많이 달리고 있기는 하거든요. 영수, 경수, 영철한테 악플이 지금 제일 많이 달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일 쎄한 거는 남녀 통틀어서 지금 상철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상철님은 95년생이시고요. 대구 출신이시고 지금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직업은 그 나로 우주센터라는 국내 항공 우주 기업이 있대요. 거기서 주임 기술원이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이제 상당히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것도 맞는 것 같고 능력도 있으신 것 같아요. 생활력도 이제 강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금이나 보험 같은 것도 차곡차곡 잘 준비를 해두셨고 주식도 어느 정도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양육비도 본인이 꽤 많이 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녀분이 계시다고 하고 25살에 상당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상철님께서는 이제 한복 매니아셨대요. 어릴 적에
자기가 개량복 같은 거를 이제 상당히 많이 입고 다니셨나 봐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이제 다른 느낌이 많이 나기는 한데, 근데 이거 갖다가 제가 뭐라고 할 생각은 없고요. 근데 한복 브랜드 행사에서 그래서 전 와이프분을 만나셨다고 하는데, 만난 지 100일도 안 돼서 상견례를 하고 초스피드로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4년 정도 하셨고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모든 거를 다 떠나서 상철님이 왜 가장 쎄했는지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요, 이 한마디였어요. PD님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많이 억울해요 라는 8글자가 이 남자는 아직 누군가를 만날 어떤 그런 가치관이 안 됐다라고 저는 솔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그 억하심정, 억울한 감정이 있는 사람들, 나는 적어도 남자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저희 남자 구독자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 아래에 있던 내 탓이다 라는 마인드로 남자는 살아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상철님은 제 마인드하고는 아예 반대의 마인드로 살고 계신 분인 것 같아가지고 가치관이 저랑 완전히 반대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본인이 스스로 자기는 굉장히 진중한 타입이고 애늙은이 소리를 많이 듣고 친구들 고민 상담을 많이 해준다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굉장히 심취해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철님이 막 되게 자아성찰이 그렇게 막 딱히 깊다고 느껴지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상철님이 앞으로 프리뷰 장면에서 어떤 여성분이랑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이제 스스로를 표현하시기를 저는 외롭다 정도도 아니고 정말 고독한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지독하게 고독합니다 라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가 정말 사색을 즐기고 인생은 고독하다는 거를 깨우친 사람들은요 저런 표현을 안 써요. 고독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남들보다 특별하다는 듯이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고통스럽다거나 막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철님은 어떤 그런 자기가 정한 롤에 취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롤이 뭐 리그 오브 레전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어떤 롤에 취해가지고 나는 굉장히 어른스럽고 남들보다 생각이 깊고 고독한 사람이야. 약간 여기에 취해 있는 모습을 저는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쎄했어요. 정말로 자아성찰이 되고 내가 정말 어른스럽고 막 그런 사람이면요 결국에는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내 탓이구나 라는 걸로 귀결이 되거든요. 저는 제가 여태까지 만난 모든 현명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내 탓으로 왔어요. 어릴 때는 남 탓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 탓, 남 탓, 누구 탓, 억울해 막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적어도 세상을 정말 깨우쳤다는 사람들, 여태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현자들 있잖아요. 그 현자들이 말하는 것도 다 똑같거든요. 세상 모든 것은 다 내 탓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고쳐질 부분을 고칠 수가 있다. 남 탓을 하다 보면요 평생 동안 내가 고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탓만 하다가 억울한 상태로 내가 죽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 탓이 아니더라도 내가 사기를 당했더라도 사기를 당한 나의 선구안을 탓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다음에는 사기를 당하지 않게 된단 말이야. 근데 상철님은 자기가 생각이 깊고 뭐 고독한 사람이라고 뭐 친구들 고민 상담도 해준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억울하대. 너무 억울하대. 그게 나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느꼈던 거야. 억울하다는 감정은요 사실상 되게 어린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철님이 열심히 산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살았다와 현명하다는 궤가 조금 다르거든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실 분들은 다 이해하셨을 텐데, 상철님은 그냥 자기가 또래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번다, 또래에 비해서 열심히 살았다, 많은 경험을 해봤다, 이거를 가지고 본인이 이제 남들보다 이제 생각이 깊다, 철학적이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상철님이 인터뷰에서 저는 너무 억울해요, 진짜 억울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부터가 저게 올바른 남성성은 아니거든요. 남자는 진짜로 자기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래 내가 병신이지 내가 누구 탓을 하겠냐. 제가 이거 남녀 성차별적인 발언이라고 조금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솔직히 여자는 좀 남 탓해도 된다고 봐요. 근데 남자가 고추 달고 태어나가지고 내가 뭐를 당했다고 난 너무 억울해 저는 이거는 조금 아니라고 봐가지고, 저는 그래서 상철님이 너무 일찍 철이 들고 너무 현명하고 약간 그런 자신의 모습에 취해 있으면서도 정작 하는 말을 보면은 별로 자아성찰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라는, 오히려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현명하고 남들 친구들 고민 상담해주고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다 부족한 제 탓이죠, 그때로 돌아가면은 제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자아성찰이 된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이 깊다든지 남들보다 많이 깨우쳤다든지 이런 얘기를 안 해. 근데 상철님은 자기 심취가 돼 있어. 남들보다 생각이 깊은 자기 자신한테 심취돼 있는 모습에
같은데 굉장히 아직 좀 어리고 생각이 어느 부분까지는 닿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저는 상철님이 이번 기수에서 가장 나이만 어린 게 아니라 생각도 가장 어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고독한데 친구는 있고 성찰은 많이 하는데 성찰의 결과가 억울함이라. 그러니까 저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기는 해요. 생각이 깊으면 보통 입이 무거움. 근데 입이 무거운 게 안 느껴져. 그니까요. 저게 보통 생각 짧은 여자들도 그렇거든요. 생각 짧은 여자들이 자기가 굉장히 진중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어떤 철학 같은 거 좋아한다고 하면서 엄청 나불나불나불나불나불나불 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어. 자기가 책 같은 것도 많이 읽는다고 하면서. 근데 그런 여자들 대부분의 경우는 철딱선이 없는 여자들이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생각이 많고 철학책을 많이 읽는 나 자신의 스스로 취해 있는 여자들인 경우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근데 상철님도 약간 그런 모습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번 기수는 대환장 억울 파티가 될 것인가 라고 하시는데 아니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은 내가 조금 더 참았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저는 그 이혼 사유를 말할 때 자기 탓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 나는 솔로 기조 자체가 초반에 도파민을 좀 안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도파민이 그렇게 안 나와서 지금은 이제 제가 봐온 1화, 2화에 대한 그 짧은 총평을 해봤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방송을 쭉 틀어놓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남자 중에서 지금까지 제일 쎄한 거는 이제 상철님 정도고 여자분 중에서는 이제 영자님. 근데 영자님은 사실상 대놓고 쎄한 거예요. 저 정도면은. 여자 많이 겪어봤거나 어떤 여초 집단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영자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지를 알 거예요. 영자님은 배려심이 깊은 타입이 아닙니다. 저런 분들이라면은. 어쨌든 간에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아시겠죠? 지난 기수 정희님 얘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어디서 처음부터 무슨 저는 표정 관리 안 돼요. 이게 할 말이에요. 그리고 영자님이 결혼 기간이 저 정도로 길면은 이제 거의 40에 가까워졌을 텐데 40 가까운 사람이 40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영자님. 그런 사람이 저는 표정 관리가 원래 안 돼요. 나 원래 이래.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직설적이야. 내 단점이 원래 직설적인 거야. 근데 나는 솔직해. 이거는 저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 현숙님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본인의 귀책이 아예 없다는 그 말씀을 단정지어서 하시는 걸 보면서 조금은 쎄한 게 느껴졌는데 그 쎄함도 결국엔 누구랑 이어져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현숙님은 아예 그 한 표도 못 받다가 그냥 나가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지난 기수 그 변호사 그 상철님처럼 누군가와 이어졌으면은 빌런의 모습이 나왔을 텐데 아쉽게도 이어지질 않아서 그 포텐이 남아있다가 그냥 그대로 가실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면 지금 너무 다른 여성분들이 너무 쟁쟁해 외모 같은 것들이. 그래가지고 현숙님이 저 지금 교감 선생님 머리를 하러 가가지고 선택받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냉정하게. 너무 아쉽습니다. 현숙님이 저 머리 스타일이. 리선님 안녕하세요. 모르피크 티셔츠 2벌 구입해서 매우 만족하며 잘 입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 기수는 아무래도 시시할 듯한데 근데 돌싱 특집들은 여태까지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최소가 대박이었죠. 그러니까 중박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지난 31기가 너무 레전드기는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 아는솔로가 초반부가 굉장히 많이 잠잠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수 별거 없을 것 같다. 이 말은 아직은 조금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요. 리섬님 이번 돌싱 특집 뭔가 안 하실 것 같았는데 하셔서 좋아요. 먹고 살려면 해야죠. 어떡하겠어요. 리선님 너무 사랑해요. 덕분에 삶의 도파민이 풍요로워요. 옷도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더 감사합니다.